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니? 하지만 이런 말은 자식의 마음을 더 닫아버립니다. 듣는 순간 귀는 멀어지고 마음은 멀어집니다. 현명한 부모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단 한마디로 자식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 말은 권위를 세우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여는 열쇠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을 건넨 순간 무심했던 자식이 달라졌습니다. 무시하던 태도가 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벼운 대화가 깊은 나눔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존중받고 진심을 나누는 부모가 되도록 말이죠.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 하나 드립니다. 이 채널 백세지혜는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67세 김영희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씨는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두 아들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었습니다. 몇 년 된 옷을 입으면서도 아들들에겐 늘 새 옷을 사주었습니다. 자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아들에겐 고기를 먹였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갈 땐 집을 팔아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전세로 옮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공부만 잘하면 된다. 큰아들 결혼 때는 빚까지 지며 혼수를 마련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살 땐 자신의 적금을 몽땅 털어 도와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삶 전체가 자식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가정을 꾸린 뒤부터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걸면 대답은 늘 짧았습니다. 네, 알았어요. 대화를 이어가려 해도 관심 없는 듯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김영희 씨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제는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누가 이해 못하겠습니까? 평생 바쳐 키운 자식이 자신의 말을 흘려듣는 모습을 본다면 가슴이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작은 아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김영희 씨는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혈압약을 깜빡했는데 괜찮을까? 작은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건 병원에 물어보세요.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영희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걱정돼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과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대답.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들이 바쁘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부모의 말 정도는 귀 기울여 주길 바라는 마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서운하고 외롭습니다. 김영희 씨의 일상은 점점 더 쓸쓸해졌습니다. 작은 부탁 하나도 차갑게 거절당하고 정성껏 만든 음식도 바쁘다며 미뤄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연락조차 망설여집니다. 혹시 또 귀찮아할까봐, 혹시 또 차갑게 대할까봐. 그렇게 자식과의 통화는 부모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김영희 씨 앞에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72세 박정자 씨였습니다. 세 자녀를 둔 어머니였는데 주변에서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주말마다 번갈아 가며 찾아오고 무슨 말을 해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일에도 어머니 의견이 꼭 필요해요. 라며 존중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럽고 또 궁금했습니다. 나도 똑같이 자식을 키웠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어느 날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자 씨, 나는 전화를 해도 애들이 귀찮아하는 것 같아. 대답도 짧고 서운할 때가 많아. 그때 박정자 씨는 잠시 웃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 씨, 자식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에요? 다 자식 걱정하는 마음인데. 그러자 박정자 씨가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영희 씨는 전화를 하면 늘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혈압약, 무릎 통증, 외로운 이야기. 자식 입장에선 듣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영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늘 자신의 걱정거리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작 아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외면한 게 아니라 자신이 대화를 잘못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박정자 씨가 결정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앞으로 자식에게 전화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자기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 먼저 자식의 안부를 물어요. 그리고 꼭 이 한마디를 해보세요. 내가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그 말은 간단했지만 김영희 씨에겐 충격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 걱정을 안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영희 씨는 알았습니다. 평생 사랑만 줬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랑은 자기 중심의 사랑이었음을 김영희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달라질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늘 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늘 엄마의 걱정거리로 시작하던 대화가 뜻밖의 질문으로 시작되었으니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냥 지내고 있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이어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은 없고, 요즘 좀 바빠요. 그때 김영희 씨는 용기를 내어 박정자 씨가 알려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순간 전화 너머의 아들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정말 힘들어요. 그 말과 함께 아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 풀리지 않아 상사에게 매일 지적을 받는다는 이야기. 집에 오면 아이들이 시끄럽고 아내와도 자꾸 부딪힌다는 이야기.
그날 대화는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마음 깊은 곳을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김영희 씨는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통화를 마칠 즈음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 오랜만에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이런 얘기할 사람이 없었는데 엄마가 들어줘서 고마워요. 김영희 씨는 전화를 끊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식에게서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김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대화의 문은 열쇠가 필요했음을. 그리고 그 열쇠는 잔소리도 희생의 호소도 아닌 단 한마디였다는 것을. 며칠 뒤 김영희 씨는 큰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아들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큰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늘 듣던 엄마의 질문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일하고 있지 뭐. 김영희 씨는 웃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가 보니까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괜찮아? 그 순간 큰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승진이 안 돼서 많이 힘들어요. 동기들은 다 올라갔는데 저만 그대로예요. 회사에 있는 게 너무 버겁습니다. 김영희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언하지 않고 그저 들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내 마음이 이해된다. 큰아들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얘기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전에는 김영희 씨가 전화를 걸어야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아들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드디어 승진했어요. 항상 제 걱정해 주셔서 힘이 됐어요. 김영희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식이 기쁜 순간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도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이제는 어머니의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생각은 어때요? 엄마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언을 해도 흘려듣던 자식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김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희생을 내세우는 것도 잔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한마디, 그리고 들어줄 귀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는 더 확실해졌습니다. 전에는 전화기를 들기 전부터 망설였습니다. 혹시 또 귀찮아 할까? 또 차갑게 대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연락조차 하지 못하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들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김영희 씨의 마음 속에 따뜻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자식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서운함과 외로움이 사라지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밤에 불을 끌 때도 가슴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자식들과 대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걱정거리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먼저 물었습니다. 너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 그리고 대답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조언하려는 마음이 올라와도 눌렀습니다. 그저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 작은 태도의 변화가 자식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이 김영희 씨에게 다시 위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고 했는데 요즘은 자식 자랑만 하시네. 김영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을 바꾸니 애들이 달라졌어요. 참 신기하죠. 이제 김영희 씨는 외로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존중받는 부모,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자신이 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외로움 대신 평안, 서운함 대신 감사가 자리 잡은 것이었습니다. 김영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 정말로 무시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많은 경우 문제는 자식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대화 방식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전화를 걸면 자신의 걱정부터 꺼냅니다. 혈압이 높다. 무릎이 아프다. 혼자 지내니 외롭다.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식에게 기대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직장에서 지치고 가정에서 신경 쓸 일도 많은데 부모마저 자신의 짐을 더 얻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대답이 짧아지고 대화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시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방법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내가 보니까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부모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자식은 부모를 짐이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으로 느낍니다. 무시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대화의 문이 잘못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열쇠를 바꾸면 닫힌 문은 언제든 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이 짧은 한마디가 큰 힘을 발휘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저 말만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진심입니다. 형식적으로 묻는 말은 자식도 단번에 알아챕니다. 그 순간 마음의 문은 다시 닫힙니다. 정말로 내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인가? 그 울림이 전해질 때만 대화는 깊어집니다. 두 번째 조건은 기다림입니다. 괜찮아? 하고 물어놓고 곧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자식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러도 괜찮습니다. 그 침묵은 마음이 열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공감입니다. 자식이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부모 마음은 금세 조언으로 달려갑니다.
그럼 이직해라. 그 상사한테 당당히 맞서라. 애는 이렇게 키워야 한다. 하지만 이 말들이 자식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정말 힘들었겠다. 그랬구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듣고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자식이 바라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진심, 기다림, 공감.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짧은 한마디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김영희 씨는 박정자 씨의 조언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늘 자신의 이야기로 시작하던 대화를 자식의 안부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내가 보니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매번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아들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김영희 씨가 연락하지 않으면 몇 주, 몇 달도 소식이 없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좋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엄마, 드디어 승진했어요. 김영희 씨는 그 전화를 받고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순간에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생각은 어때요? 엄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전에는 흘려듣던 말이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김영희 씨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늘 서운하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는 여전히 자식에게 필요한 존재다. 이 확신이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존중받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부모. 그 사실이 김영희 씨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김영희 씨의 변화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금세 알려졌습니다. 예전에는 만나는 이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식들이 너무 차갑게 굴어서 속상하다. 전화만 하면 귀찮아하는 것 같아.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먼저 전화해 줬어요. 딸이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줘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웃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을까? 비결이 뭐예요? 김영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달라졌어요. 제 이야기를 멈추고 먼저 아이들의 마음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희 씨는 다시 박정자 씨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정자 씨, 정말 고마워요. 그 한마디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직도 애들과 멀어져 있었을 거예요. 박정자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영희 씨, 이건 특별한 비밀이 아니에요. 그저 진짜 사랑일 뿐이에요. 자기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해왔던 사랑은 희생을 내세우는 사랑,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 이제 나를 이해해 달라. 하지만 자식이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힘든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랑. 그 단순한 진심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은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거였군요. 그날 이후 김영희 씨는 더 이상 자식에게 서운함을 쌓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대화에도 감사했고 짧은 안부에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 희생의 무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덜어주는 것임을 김영희 씨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관심에서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소통의 방식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자기 이야기만 쏟아낼 때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안부를 묻고 너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 라고 물어줄 때 자식의 마음은 열립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진심으로 묻고 기다려주고 공감해주는 것. 그 세 가지만 지킨다면 자식은 부모를 짐이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존중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존중받고 싶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희생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것. 그 작은 전환이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용기를 내어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자신의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짧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내가 보니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만 표현하는 법을 모를 뿐입니다. 부모가 먼저 문을 열어주면 자식은 기꺼이 그 문을 통과해 다가올 것입니다. 서운함 대신 감사가, 외로움 대신 평안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깨달음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언제나 존중과 사랑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합니다. 젊을 땐 부모가 지켜주지만 세월이 흐르면 자식도 삶의 무게를 짊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잔소리도 희생의 기억도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 이 따뜻한 메시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한 발 물러서면 자식은 두 발 다가옵니다. 그 다가옴 속에서 사랑은 다시 이어지고 존중은 자연스럽게 쌓여갑니다. 오늘 작은 용기를 내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의 후반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